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정말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기다 못해서 기가 막혔죠. 어저께 시트콤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하고 정청래였어요.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이 진짜 창피이고 수치입니다. 네, 우리 베로니카 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자, 근데 정청래가 어저께 이제 이낙연이가 추미애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들 출동 이러면서 이제 출동 명령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구잡이 정청래, 네? 이런 정청래를 이제 내세운 겁니다. 근데 어저께 너무 웃겼어요. 김종민이라는 작자는 13분 동안 계속해서 추미애 변호를 하고 뭐 이러니까 오죽하면 박병석 같은 당의 박병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 좀 하라고. 왜 질문을 안 하냐고. 응? 이랬을 정도입니다. 근데 역시 하이라이트는 정청래겠죠. 일단 제가 이제 추미애하고 어저께 정청래의 그 1대1에 이걸 보면은 각본을 이제 정청래가 짰습니다. 그래서 막 그 되지도 않는 그 천박하고 상스럽고 이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추미애 이제 장관실에다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냈을 겁니다. 까똑으로 보냈든지 아니면 순삭하는 텔레그램으로 보냈든지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할 테니까 추미애 이렇게 대답을 해다오. 이래가지고 둘이서 제가 보기엔 시트콤 대본을 짰어요. 가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전혀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장관실에 이제 질문을 하고 막 이럴 때 장관실에서 이 보좌관들이 이렇게 막 국회를 돌면서 무슨 질문하실 건지 좀 가르쳐 줄 수 없냐고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저희 방에 있는 보좌관한테 같은 보좌관끼리 나도 못해 먹겠다 이러면서 질문 같은 거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게 일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하니까 이 뭐 대각의 윤곽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저께 정청래가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심형래급이다. 맞아요. 네 오드리 헵번이 김치찌개 정청래, 영구 김종민, 그 다음에 정석증님께서는 이거는 심형래급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추미애한테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가 정말 시트콤을 찍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참 SNS를 보고 자기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동을 했다. 그리고 이 추장관한테 내가 묻겠다. 이래서 정청래가 정지를 합니다. 이 아이가 영어 실력이 꽤 괜찮죠? 영국 유학 할만 했죠? 스포츠 마케팅 이거 했죠?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정해진 답변을 해요. 네, 저희 아이지만 뭐 충분히 해낼만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상당히 있는 아이입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역으로 제 아이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미리 추미애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서 정상적인 면접 방식을 바꿔가지고 제비 뽑기를 해서 일부러 우리 아이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정청래가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막 그 구겨진 얼굴에 인상을 쓰고 한마디로 오죽 귀찮게 굴었으면은 거기에는 이철원 전 대령이 정말 이거 제비뽑기로 하자. 그리고 제비뽑기가 왜 불공정합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로또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까? 그냥 이 복권만 사면은 누구나 그 점수에 운으로 되는 거, 정말 제비를 돌리는 거, 이거 공정하기 때문에 이 로또 회사가 지금까지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요 카투사에 들어오기 전에 토익 시험을 보죠. 그럼 그거를 넘어설 거기 합격돼서 말하자면 카투사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추첨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제비 뽑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들어온 게 추미애 아들이고 그 모든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카투사에서 토익 성적 순대로 뽑으면 모를까? 제비 뽑기를 그때부터도 한 거예요. 추첨을. 그런데 이게 자기 아들을 떨어뜨리려고 제비 뽑기를 일부러 한 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야,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둘이서 막 이박으로 주고 봤더니 또 정청래가 아주 이 뭐라고 할까 추미애를 볼 때 아주 그 불쌍함과 애잔한 표정으로 그 얼굴에 햇살을 이래가면서 아들에게 미안한 엄마시죠 또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이번에 시트콤에서 심파를 찍더라고요. 그랬더니 추미애가 뭐라고 하느냐,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 문제 해결을 했던 우리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는 아들이 이 입원을 해도 병문안 한 번 못 갔다. 아니 그 지가 바빠서 못 간 거죠. 응? 안 갔는지 못 갔는지. 그리고 이랬어요. 제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아니 그러면은 참 저는 어저께 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그렇게 엄마를 뭐 장관 이전에 한 사람의 엄마다 이러면서 막 엄호를 하는 거예요. 정청래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 더불어 민주당에서 나와서 그 자리는요 추미애가 엄마라서 와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앉아있는 자리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는요 추미애가 엄마가 아닐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은 엄마가 아닌 남성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 또 결혼을 안 했거나 또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없는 법무부 장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법무부 장관을 부른 거지 법무부 장관 이전에 엄마인 추미애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로 국민들을 말이죠 아주 무슨 개돼지 취급하는 이런 국정질이 정말 역겨워서 먹은 게 올라와가지고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뻔뻔스럽고 얼굴이 전에 했을 때보다도 더 두꺼워진, 정말 얼굴이 살이 정말 쪄가지고 그것도 무슨 수모 선수 근육처럼 아주 얼굴 근육이 마비된 듯한 정청래. 아마 보톡스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된 정청래가 뭐라고 그러냐, 뭐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죠. 그러니까 주저리 그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의 엄마하고는 관계가 없는 엄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들이 뭐 어렸을 때도 뭐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성장통인 줄 알고 무심한 엄마였다. 야, 참 거짓말도 잘하더라고요. 일단 추미애는요 무심한 엄마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심한 엄마였다면 저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 아래 대변인으로 들어가서 그냥 온갖 화살이 하루에도 그냥 수천 개, 수만 발이 쏟아지니까 그거 막느라고 저는 저 아이를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에게 지금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돌보지 못했어요. 밤 12시에 들어오고. 그런데 추미애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추미애에 대해서 제가 듣고 수집한 나름대로의 정보에 따르면은 저녁 약속 추미애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일찍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좌관들한테도 장보게 했던 게 추미애예요. 응?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끔찍하다. 애셋한테 끔찍하고 끔찍한 게 추미애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는 자기 아들이나 자기 자식들에게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챙기고,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아들 전담 집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보좌관하고 형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국회의원 아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 바쁜 업무 중에서 보좌관들이 언제 그 의원 가족들하고 형아들 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각자 막 뛰어다니고 정말 의원 그 뭐 보조하고 뭐 자료 챙기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구 챙기고 이렇게 되면은요 가족이 때로는 아들이 2명인지 3명인지 그거 모르는 보좌관도 숱하게 있고요. 가족 얼굴 못 본 보좌관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그 가족 얼굴 못 본 보좌관이 저희 방에 글쎄 절반은 못 봤을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추미애는 그렇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미쳤다고 보좌관이 지금 뭐 추미애 아들의 모든 일을 직접 보좌관한테 아들이 직통 코스로 다이렉트로 민원을 뭐 상담을 하고 민원을 지시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정청래가 뭐라고 했느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특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 군인, 정치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고공작 합작품이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의해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이들의 역사적 반동이다. 이러면서 탄핵 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예고했던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오버랩 된다. 이러면서 정세균이로 불러가지고요. 규정대로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또 정세균이하고 이 시트콤 각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에서 국방부를 공격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까지 궤변을 한 겁니다. 참 정청래라는 이 사람, 문제 너무 많은 사람이고요. 이 정권 아래서 정청래 아들의 이 여학생 성추행 문제, 이거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어요.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와, 정말 정청래, 다음에 정청래를 국회에서 반드시 쫓아내야지. 그게 보수의 저는 최선의 방어다. 정청래에 대한 최선의 방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